우리 중학생들이 시험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민 해결사 최충만 코치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시험 계획을 세울 때 보통 3단계에 걸친 작업을 하곤 하는데요. 1단계는 주간 일정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시험 공부 시간을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로 시험 계획표를 직접 짜게 되는데, 자, 각 단계별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주간 일정 확인하기인데요. 먼저 학교나 학원 같은 매주 반복되는 고정적인 일정을 확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제가 직접 만났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계획표 사례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주간 일정표에다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표시해 보는 거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을 다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적지가 않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요즘 보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을 다니는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거는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래서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쓰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은 이 학생이 언제 과제를 하게 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죠. 보통 영어 과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시간이 걸려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많진 않아요. 1시간이 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화요일 날 밤에 하면 된다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원 수업 시간하고 과제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시간들을 다 빼고 나서 실제로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이나 될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간 있죠? 이 시간이 이 친구가 한번 이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해보겠다 한 시간을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공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화요일은 과제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워낙 많아서 따로 시험 공부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 수요일 같은 경우에 살짝 무리가 되긴 하지만 2시간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 이제 목요일에도 2시간, 그리고 금요일에도 2시간 그렇게 잡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보시면은 토요일에는 3시간 반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5시간을 잡았네요. 자, 이렇게 실제로 내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할애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선 계산을 해보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2단계는 시험 공부 시간을 예상해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시험 공부를 실제로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그런 시간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과목별 시험 범위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시험 범위를 기본 단위로 나눠야 됩니다. 이때 기본 단위라는 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과학을 공부를 한다. 그런데 과학 시험 범위가 보니까 6개 소단원이다. 그렇게 보자면 이 한 소단원, 요걸 이제 기본 단위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기에 좋은 그러한 단위를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공부 방법을 고려를 해서 내가 이 과학을, 예를 들어 과학이라고 한다면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려해서 기본 단위별로 공부 시간을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기본 단위가 한 소단원이라면 이 한 소단원을 공부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과목별로 모두 기본 단위별 예상 시간을 잡고 그렇게 해서 전체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걸 예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다 합치면은 총 공부 시간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과목별 공부 시간을 설정해 본 그런 예를 여기 이제 화면에다 한번 써봤는데요. 국어가 시험 범위가 이제 총 2단원인데 이제 소단원으로 치자면 4소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한 소단원당 1시간씩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잡아본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처음 한 번을 공부할 때의 시간인 것이고, 그리고 사실 국어를 공부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적게 드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고 있고 학원에서 또 과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어 공부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소단원당 1시간씩 해서 총 4시간을 잡았어요. 사실 뭐 실제로는 그 소단원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도 공부 시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를 공부하는 경우와 소설을 공부하는 경우에 공부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일단은 평균적으로 한 소단원당 1시간 정도를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총 5소단원이 시험범위다 라고 하는데 그 분량을 생각해서 이 교과서를 읽어보기도 하고 또 암기도 하고 그리고 뭐 처음에 간단하게 문제도 풀어보고 이럴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한 소단원당 한 1시간 반 정도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잡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 5소단원이니까 합쳐보면은 7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과학인데 과학은 6소단원이에요. 그런데 역시 이 경우에도 한 소단원당 1시간 반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총 9시간이 걸릴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기가나 중국어도 뭐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6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본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이제 한 번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총 30시간 반 정도 걸리겠다라는 그런 예상 시간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어랑 수학 시간은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 영어 수학 학원을 다 다니고 있고 영어 수학 과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또 그 과제를 하는 것이 그 시험 공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수학을 위한 공부 시간도 과제 시간 이외에도 어느 정도 할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 시간까지 예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시험 계획표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먼저 요일별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용 시간 이거를 고려해야 되겠죠?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가용 시간을 다 미리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과목별 예상 공부 시간을 이제 함께 고려해 가면서 공부할 과목과 분량을 계획표상에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실제로 계획표를 세운 그런 예시를 보실 수 있는데 먼저 맨 위쪽을 보시면은 가용 시간이 적혀 있죠. 자, 이제 이 계획표를 보시면 3주 전에 계획을 세운 이제 그런 계획표라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맨 위에 가용 시간이 적혀 있는데 월요일 2시간, 화요일 날은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 수목금 다 2시간씩 잡혀 있고 토요일 3시간 반, 그 다음 이제 일요일 5시간 이렇게 잡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일주일이면 총 몇 시간인가요? 일주일에 총 16시간 반 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3주간에 걸쳐서 총 49.5시간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각 과목별로 공부 시간과 공부 분량을 이제 감안해 가면서 배치를 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주차를 보시면 먼저 이제 과학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했어요. 자, 그래서 과학 한 소단원 1시간 반 걸리잖아요. 근데 월요일은 지금 2시간의 여유시간이 있다고 했으니까 30분이 남죠. 바로 이런 시간이 영어 수학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이제 과학을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배치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1시간 반 배치하고 역시 남는 30분 동안에는 영어 수학 보충 시간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역시 한 소단원씩을 더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소단원당 1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토요일에 2시간씩을 잡아가지고서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시험 범위 부분을 한 번을 다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주차로 넘어가서 과학을 다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같은 요일에 한 소단원씩을 배치를 하고 역사도 마찬가지로 배치를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과학하고 역사하고 국어는 이렇게 2주만 지나면 일단 시험 범위 부분을 한 번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자, 그리고 기가랑 중국어도 이제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첫째 주랑 둘째 주 일요일의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시간을 배치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주차로 가면
이제는 다시 복습을 하는 시간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번을 봤기 때문에 두 번째 볼 때는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자, 그래서 같은 시간이지만 과학을 한 번에 한 소단원이 아니라 두 소단원씩 공부하는 걸로 배치를 해봤고, 역사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시험 기간 전날에 또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최소한 3번 정도를 공부를 하고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표가 된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저는 시험 전에 4번 정도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한 주 정도 더 일찍 시작해서 4주 정도를 남겨놓고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좀 더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중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한 3주 정도 남겨놓고 시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고등학생의 경우라면 3주가 되게 짧죠. 그래서 적어도 4주 앞에서부터는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험 계획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일단은 가급적 이해를 위주로 하는 과목을 먼저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암기 위주의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 위주의 과목은 아무래도 암기하는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기억이 오래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고 암기 위주의 과목을 가급적이면 이제 시험과 가까운 때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마냥 늦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계획에서 보시면 과학을 먼저 시작하고 그 뒤에 이제 역사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흐름을 잡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에서는 사실 하루에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뭐 2시간 정도로 길지가 않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한 과목을 그냥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루에 한 과목을 길게 공부할 거냐, 아니면 짧게 여러 과목을 공부할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경우 학생 개인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 직전까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3회독 내지는 4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생들이 시험 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 참고하시면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